남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두 달 하고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있죠. 조금 2달 반 정도 있는 것인데 보통 논술의 마지막 이제 인하대랑 아주대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수능 바로 다음 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12. 네, 그런 학교들은 사실은 수능 끝나고 대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학교들도 파이널이라는 곳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뭐 화이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없고 하루 동안 뭐 시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학교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능 끝나고도 대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무려 수능 끝나고 2주 후에 봅니다. 그리고 뭐 중앙대나 이제 이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주일 후에 보니까 먼저 대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 할 일도 없겠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애들은 사실은 열심히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게 진짜 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일주일씩 몰빵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마음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이제 수능 끝났지 마음은 이제 붕붕 떠있지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무렵에 대비가 잘 안 되고 말한 대로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보는 학교는 무슨 대비를 할 게 있어요. 심지어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첨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제대로 된 첨삭 절대로 안 합니다. 힘들죠. 힘들죠. 제대로 된 첨삭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애가 시험 현장에 가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뭘 쓰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우리 원포인트 딱 한 가지만 이건 죽어도 못 보겠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거 한 가지만 갖춰주고 그럼 걔는 그거 하나는 분명히 고쳐서 쓰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몇 점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원포인트로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아까 이제 화이팅 해서 보내는 거 글자 그대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멘탈 관리인데. 멘탈 관리가 그게 진짜 더 중요해요. 차라리 가서 멘탈 날라가 있으면 정말 이름만 쓰고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머지 이제 일주일, 2주일 되는 거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이제 원서를 쓰고 나서 수능 바로 이 직후에 시험을 보는 학교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보기 한 2주, 3주 전부터는 수업이 없을 테니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니는 논술학원 기타 등등 아니면 새로운 논술학원을 알든 뭘 하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대비를 하면 충분히 수능 끝나고도 커버가 될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논술 학원에 나가고 있지만 꼭 뭐 지방에 있거나 여타 이유로 좀 듣기 어렵다는 친구들은 솔직히 안 다니셔도 됩니다. 인강도 그리고 있잖아요. 인강도 있고요. 좋은 인강도 많고. 요즘에 모범 답안도 학교가 제공을 해요. 다 제공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키워드 몇 개 들어가야 되고 채점 제침까지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 그거 풀어보셔도 저는 솔직히 된다고 생각해요. 분석 잘하고 만약에 내가 쓴 거랑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모범답안 베껴 써보는 거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니면 물론 이만큼은 더 좋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사정이나 이제 지역적인 거리를 인해서 못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최근 한 3년 동안 기출만 풀어봐도 1년에 기출이 2-3개씩 나오는데 10개 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예 안 보는 친구랑 그 공부하는 친구랑 격차는 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이제 너무 여유를 보여서 3년 이상 푸는 건 비추예요. 3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요즘 나오는 문제들도 트렌드가 달라지니까. 트렌드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예전 문제들은 심지어 교과 이외에서도 내도 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 죽어라고 풀었는데 안 나오는 거 열심히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최근 3년치만 풀어보는 것이 이제 제일 괜찮죠. 그다음에 문과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상태고 이과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 2-3년 걸 골라서 보면 학교 트렌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학교 저 학교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 학교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비추예요. 다른 학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냈던 문제를 자기가 다시 복제해서 내는 건 자가 복제는 사실은 되게 없는 일이고 대학마다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전에 다른 학교 문제를 풀어본 것이 오히려 적중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A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 A 학교 2, 3년치 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갔어.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없어. 근데 다른 학교 거 그냥 심심해서 집어봤는데 그게 맞거나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금 폭넓게 이렇게 보는 것을 좀 많이 권합니다. 예원 선생님 지금까지 공부를 만약에 논술 하나도 안 했으면 네.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논술에서요? 뭐 논술이겠죠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네. 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논술로 썼어. 쓴다? 썼어. 그러면 무조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뽑아서 문제 보고 제시문 꼼꼼히 분석해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평가 비준표랑 자가 채점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봐가지고 자기 거랑 다시 비교. 그러면은 대충 자기가 채점해도 이거는 어떻게 되겠다.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사실 논술을 이제 와서 잘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아요. 네,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 기준표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그런 있죠. 것들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쓰는 거가 자신이 없고 그냥 러프하게 쓴다. 그럼 그런 학교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몇 개 이상 집어넣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죠. 예. 또 네. 국어 첨삭을 좀 빡세게 들어간 학교들도 있고. 예. 맞아요. 학교마다 약간의 변주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 게 그냥 수학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차이 내지는 뭐 강조하는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학교 걸 선택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해 주신 바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해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게 우리 때보다는 좀 다르죠. 우리 때는 인강도 없었고 학원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다들 지방 출신이라 그러다 보니까 뭘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맨땅에 헤딩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맨땅이 아니라 침대 헤딩하라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정도니까 그래서 선생님 평가서를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문제를 놓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평가지 내용보다는 일단 모범 답안을 일단 한번 보세요. 모범 답안을 보고 평가지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답안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써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그거만 이제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애들이 평가지까지 보고 오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날려버려. 날려버려. 하늘로 날려버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첨삭을 하면서 이제 특히 수학 되게 심해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서 이제 첨삭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써와. 그러면 애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다시 쓰라는 거야? 나는 이해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써가지고 오면 개판 5분 전이거든. 내가 할 얘기가 진짜 산더미인데 처음에는 애들이 다들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다시 써보라고요? 왜? 라고 얘기하는데 써오면 이제 펜 들고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는 자기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목이 어려우죠. 혼자 공부할 때. 그 논술의 특성상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원고지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머리로 인지하고 이해했다는 거랑은 좀 별개의 영역이기 다른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서 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사실 몇 안 됩니다. 맞아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근데 객관식 교육의 이제 문제죠. 사실 이제 대충 안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번호를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해를 못한 것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관식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보여.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다시 쓸 기회를 가졌을 때 사실은 이 답안지가 의도하는 건 이거였고 넌 다시 썼지만 이건 이해를 못한 거 같고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그걸 방금 얘기했던 행동을 몇 번 반복하면 느낌은 와요. 어느 정도. 완전히 처음 전혀 보지 않고 그 시험장에 간애하고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쓰는 것까지 해서 총 4단계로 한번 해주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팁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약간 난이도랑 이제 분량의 상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 문장을 쓸 때 이 관계성을 항상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고 이 다음에 뭐가 위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레고 블록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문장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말씀드리면 주장이 나온다는 항상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요것만 알고 계셔도 이제 내가 답안을 채점하고 모범 답안하고 맞춰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이게 네. 심지어는 수리를 할 때도 이게 문제예요. 주장이 나오면 근거가 나와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풀어. 그래놓고 나는 답을 찾았으니까 난 답을 찾았으니까 내가 맞춘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매우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계산을 하는 게 수학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수학은 기본적인 논리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답안지에 논리가 없어. 그냥 뭐 그 계산은 떡칠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잔뜩 했어. 근데 점수를 줄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글로 써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거야. 틀림없이. 자기가 고쳐 써볼 수 있어서 개선이 되는 친구는 글쓰기를 좀 할 줄 아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럼요. 만약에 고쳐 쓸 줄도 모르겠고 고쳐 써야 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베껴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사. 그게 그나마 왜냐면 이게 눈으로 읽는 거랑 맞아요. 직접 써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완전 있어요. 다르죠. 예, 완전 근데 다르죠. 이제 애들이 마음은 급하고 손으로 쓰는 거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얻으려면 써봐야 모든 된다. 공부가 다 똑같은데 사실 이제 주관식을 하게 되면 그게 명백하게 보여요. 네. 제가 중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다 빈틈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 덜 들이고 노력 덜 들이고 최대의 효율을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공부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줬는데 공부에서 효율을 얘기하는 순간 넌 공부하기 글렀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공부란 단어랑 효율이라는 단어는 저는 원래 안 맞는 완전히 안 생각해요. 맞는. 효율은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내지는 뭐 간식 먹을 때 따지는 거지 다이어트 할 때나 공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이제 그런 걸 투입해서 이제 모르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알게 된 걸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인 건데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날로 먹겠다 내지는 뭐 가성비로 먹겠다 그거는 좀 원래 이 말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그쵸. 뜻이 아닌가. 시험에 이제 케이스를 잘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좀 잘 선택해가지고 올해 입시도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